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1장 잔잔한 일상과 작은 울림. 어느 날 아침이었다. 민석은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커피 향이 퍼지는 작은 주방에서 혼자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 이혼 후로 그는 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카페. 정해진 반복 속에서 민석은 삶이 점점 단조롭게 느껴졌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민석은 자신이 점점 조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고 혼자 밥을 먹는 일에도 익숙해졌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냉장고에 낮은 진동음이 가득했고 그마저도 하루의 끝에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처럼 느껴졌다. 처음엔 익숙하고 편했던 루틴이었지만 지금은 묘하게 공허하게 다가왔다. 마치 하루하루가 기다려지지 않는 연속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점심, 민석은 무심코 스마트폰을 뒤적이다가 동네 배드민턴 모임이라는 광고를 발견했다. 주일에 동네 사람들과 즐기는 배드민턴, 남녀 누구나 환영. 화면 속 즐겁게 웃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민석은 잠시 멈춰섰다. 웃음소리와 활기가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듯했다. 마음 한켠이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두근거렸다. 그날 아침 그는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몸이 굳어가는 걸 느끼던 차였다.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까지 굳어버릴 것 같았다. 체육관 안은 새벽 공기와 땀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다. 코트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셔틀콕을 주고받고 있었다. 민석은 잠시 문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벼운 웃음과 날아오르는 하얀 깃털의 궤적이 묘하게 어울렸다. 그 순간 그 웃음 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 오셨어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운동복 차림의 여자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긴 머리를 낮게 묶은 채 볼에 닿은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웃을 때마다 그 주름이 오히려 따뜻했다. 네, 처음입니다. 환영해요. 전 지연이에요. 초보시면 제가 파트너 해드릴게요. 그 이름이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지연. 민석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름을 입안에 굴려보았다. 그 이름에는 무언가 묘한 리듬이 있었다. 처음 맞잡은 라켓의 손잡이는 낯설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민석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셔틀콕이 하늘로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 속에 오래 묵은 먼지가 조금씩 털려나가는 느낌이었다. 경기가 끝나고 지연이 물병을 건넸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예전에 운동하셨어요? 아니요, 회사 다닐 땐 늘 앉아만 있어서요. 몸이 좀 굳었죠. 그래도 감이 있으신데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라켓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섞여 체육관의 높은 천장으로 퍼져나갔다. 민석은 문득 10년 전 어느 봄날을 떠올렸다. 그때도 누군가의 웃음이 이렇게 가슴을 건드렸었다. 하지만 그는 그 웃음을 지켜내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잿빛으로 바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작은 빛이 다시 들어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쥔 라켓이 묘하게 따뜻했다. 이상했다.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삶이 조금은 지루하지 않게, 조금은 새롭게 흐를지도 모른다는 기대.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저 운동을 시작했을 뿐인데 마음 한켠이 오래된 음악처럼 잔잔히 울리고 있었다. 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2장 셔틀콕이 그어준 선.
그날 이후로 민석은 주말마다 체육관을 찾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운동복 위로 스며드는 땀은 묘하게 따뜻했다. 그 안에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온기라는 낯선 감정이 있었다. 지연은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오셨네요. 꾸준하시다. 민석은 그 말에 매번 같은 미소로 답했다. 내 덕분에요. 사실 덕분이라는 말엔 여러 겹의 뜻이 숨어 있었다. 라켓을 쥔 손끝이 어색하지 않게 된 것도, 운동이 즐거워진 것도, 그리고 그날 하루가 조금 더 기다려지게 된 것도. 그날은 연습이 끝난 뒤 몇몇 회원들이 함께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치킨과 맥주가 놓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품처럼 흩어졌다. 민석 씨는 원래 운동하시는 분 아니죠? 지연이 물었다. 내 뭐랄까. 늘 무언가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게 어딨어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들어 올렸다. 민석도 따라 들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다. 순간 그 소리가 가슴 한가운데를 울렸다. 지연의 손가락에 걸린 은빛 반지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다. 다만 어떤 기억의 흔적처럼 보여서. 민석은 괜히 시선을 피했다. 요즘은 어때요? 혼자 지내시는 거? 그녀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엔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 속엔 이미 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지연의 시선이 맥주 거품 위를 스치고 민석의 손끝이 식은 컵을 감싸쥐었다. 그 작은 순간이 둘 사이에 가느다란 선을 그었다. 셔틀콕이 코트 위에 떨어지며 남기는 하얀 선처럼. 모임이 끝나고 지연이 먼저 일어났다. 저 내일 손님 예약이 일찍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그녀가 인사하며 문을 나서는 순간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지연 씨, 그녀가 돌아보았다. 다음 주에도 나오시죠? 그럼요. 우리 팀인데요. 그녀의 미소가 밤 공기에 녹아들었다. 민석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잊고 있던 리듬을 되찾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 머리맡에 라켓을 세워두고 불을 껐다. 불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웃음이 오래 남았다. 마치 셔틀콕이 천천히 떨어지며 바람을 가르는 그 여운처럼. 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3장 다시 살아나는 감정의 근육. 그 후로 지연과의 거리는 서서히 좁혀졌다. 운동이 없는 날에도 짧은 메시지가 오갔다. 지연, 내일 비 온대. 운동은 취소될 것 같아요. 민석, 아쉽네요. 이제 막 자세 잡히는데요. 지연, 그럼 비 오는 날엔 커피나 한잔 하죠. 단 한 줄의 이모티콘이 민석의 하루를 흔들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이라. 그 말은 같이 보고 싶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저 비 오는 날 할 일이 없으니 함께 있자는 의미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10년 동안 이런 사소한 문장 하나에 이토록 가슴이 요동친 적이 있었던가? 민석은 스스로 놀랐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가 자리에는 빗물이 줄을 그으며 흘렀다. 그 빗방울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비 냄새 좋아하시죠? 지연이 물었다.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은 좋더라고요. 이 냄새 맡으면 마음이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민석 씨 말투 참 조용하네요. 편해요? 편하다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민석은 커피를 들며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그의 머릿속엔 오래전 장면 하나가 스쳤다. 이혼 전 비슷한 날씨 속에서 누군가와 같은 창가에 앉았던 기억. 그때의 자신은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사랑을 무너뜨렸었다.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한 사람의 웃음이, 한 잔의 커피 향이 그렇게 많은 것을 뒤흔들 줄 몰랐다. 며칠 후 배드민턴 모임에서 그들은 더 자주 붙어 다녔다. 지연이 라켓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 민석 씨랑 하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민석의 마음은 불현듯 뜨거워졌다. 그는 그것이 설렘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감정의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머리카락에 섞인 흰빛, 어깨에 남은 피로,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눈빛. 나 아직도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그는 속삭였다. 지연의 웃음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말투, 손짓, 그리고 함께 웃을 때 미묘하게 떨리던 어깨. 민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또 상처받으면 이번엔 회복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에게 끌리면서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게 겁났다. 그는 지연에게 문자를 쓰다 지우길 반복했다. 오늘 커피 좋았어요. 지웠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다시 지웠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다. 하지만 눈을 감자 그녀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오래 남았다. 그 웃음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민석은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다쳐도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걸. 다만 다시 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걸. 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4장 다른 남자의 그림자. 가을 바람이 서늘해진 어느 주말 배드민턴 모임 사람들은 단체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지연이 같이 가요. 바람 쐬면 좋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민석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맑은 호수가 비친 듯한 여유가 있었다. 그걸 거절하기엔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렸다. 캠핑장은 강가 근처였다. 낮은 물결이 돌에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하늘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민석은 텐트를 치며 몇 번이나 지연 쪽을 힐끔거렸다. 그녀는 모임의 리더인 현수 옆에서 손수고기를 굽고 있었다. 현수의 웃음소리는 크고 지연은 그 옆에서 자주 웃었다. 그 웃음이 바람을 타고 민석 쪽으로 가볍게 날아왔다. 그때 민석은 깨달았다. 웃음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민석 씨 이쪽 좀 도와주세요. 지연의 부름에 그는 재빨리 다가갔다. 네, 뭐 하면 될까요? 이 테이블 좀 옮겨주세요. 무겁죠? 괜찮아요. 민석은 테이블을 옮기며 현수가 지연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잡아 묶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사소한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석의 마음속 어딘가가 작게 뚝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저녁이 되어 모닥불이 피워졌다.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현수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지연이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박수를 쳤다. 민석은 맥주캔을 손에 쥔 채 불빛 속 그 두 사람을 바라봤다. 웃음소리와 불꽃이 번갈아 튀었다.
그 불빛 속에서 지연의 눈동자는 생기를 띠고 있었고 그 눈빛은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 민석은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누군가에게 향함을 접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도록 두려웠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은 하나둘 텐트로 들어갔다. 민석은 모닥불 앞에 혼자 남았다. 불길이 작게 타오르며 재를 만들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 열기를 느꼈다. 불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싸늘했다. 지연의 웃음, 현수의 다정한 손짓, 그 모든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민석은 그 생각을 떨치려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불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흔들리며 말했다. 너는 또다시 늦게 느끼는구나. 그 말이 뼈처럼 박혔다. 10년 전에도 그랬다. 사랑을 지키기엔 항상 한 걸음 늦었다. 그때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 주무세요? 민석은 급히 돌아봤다. 그녀가 손에 머그컵을 들고 서 있었다. 불이 예뻐서요. 그러게요. 불은 이상해요. 보다 보면 마음속 얘기까지 다 꺼내게 되잖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불 옆에 앉았다. 커피 향이 은근히 피어올랐다. 민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웃은 것 같아요. 현수 씨랑은 특별한 관계신가 봐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민석은 후회했다. 특별한 관계? 그게 무슨 말인가?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말끝이 너무 날카로웠다. 그냥 오래된 동네 친구예요. 왜요? 아니요,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불꽃이 툭 하고 튀며 작은 불씨가 날았다. 민석은 그 불씨를 눈으로 쫓으며 작게 숨을 삼켰다.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마음이 불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밤이 완전히 가라앉은 후 모닥불은 재만 남았다. 그 불빛 위로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민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괜히 오해하지 말아요. 전 그냥 지금 이 시간이 좋아서 그래요. 누구랑 함께 있든 간에. 그녀가 떠난 자리엔 따뜻한 냄새와 미묘한 허전함이 동시에 남았다. 민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불빛이 꺼진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건 질투였고 두려움이었고 아직 꺼지지 않은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랑의 잔불이었다. 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5장 무너지는 벽 무심한 한마디 캠핑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다. 서류 위로 눈을 내리깔아도 생각은 자꾸 강가의 불빛으로 흘러갔다. 지연과 현수가 웃던 장면이 불빛 속 그 그림자가 계속 떠올랐다. 그날 밤의 대화가 자꾸만 가슴을 건드렸다. 누구랑 함께 있든 간에.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 문장 속엔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듯한 냉기가 있었다. 그 주 주말 배드민턴 모임이 다시 열렸다. 체육관 안은 언제나처럼 활기찼지만 민석의 마음은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다. 오늘은 더워서 땀 많이 나겠어요? 그렇겠네요. 민석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순간 그의 얼굴을 잠시 살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현수에게 라켓을 건네며 같이 할래요? 하고 웃었다. 그 한 장면이 민석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었다. 셔틀콕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떨어질 때마다 그의 시선은 지연에게 고정됐다. 웃는 모습, 손끝의 움직임, 모든 게 눈에 밟혔다. 그리고 동시에 묘한 서늘함이 피어올랐다.
가슴 안쪽이 천천히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체육관 밖으로 나올 때 지연이 먼저 다가왔다. 민석 씨, 저기 괜찮아요? 왜요? 요즘 말이 없으셔서요.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의 마음은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걱정해주는 그 말조차 지금은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지연 씨는 사람 마음에 참 쉽게 들어오네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요, 다정하게 대하다 보면 누가 자기한테 마음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말이 끝나자 공기 속이 조용해졌다. 지연의 표정이 천천히 굳었다. 그 말 조금 섭섭하네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의도가 어땠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잔인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차분했다. 민석은 그 눈빛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라켓 가방을 메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민석의 심장도 함께 가라앉았다. 그날 밤 그는 집 안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만이 들렸다. 10년 전 이혼하던 날 느꼈던 공허함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또 그랬네 또.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무서워. 늘 한 발짝 늦었다. 따뜻함이 다가오면 그걸 밀어내는 버릇이 있었다. 민석은 이불 위에 앉아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그 온기가 지연의 손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온기를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지연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모임에서도 마주쳤지만 서로 인사만 나누고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석은 알았다. 그날 자신의 한마디가 단단하게 쌓아온 벽을 무너뜨렸다는 걸. 그리고 그 벽의 잔해 속에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도. 그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사랑하지 않는 척하는 게 더 익숙해져 버렸다. 그게 내 가장 큰 잘못이다. 펜끝이 종이를 적시며 눈물 한 방울이 번졌다. 그 눈물은 오래 머물렀다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6장 말하지 못한 마음. 가을은 어느새 깊어가고 있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거리에서 민석은 늘 그랬듯 혼자 걸었다.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어른거렸다. 그날 체육관에서의 마지막 표정, 서운함을 꾹 눌러 삼키던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다. 그날 미안했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단 3글자라도 보낼 수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손가락은 끝내 전송을 누르지 못했다. 아무리 써도 그녀가 읽고 웃어주던 그 따뜻함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모임은 계속 이어졌다. 지연은 여전히 모두에게 다정했고 민석은 그 속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지켰다. 그녀가 멀리서 웃을 때면 그 미소를 따라 웃으려다 입꼬리만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돌렸다. 요즘은 현수 씨랑 같이 프로젝트 한다면서요? 누군가의 말에 지연은 밝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말에 민석은 괜히 물컵을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며 물잔이 살짝 떨렸다.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후배가 묻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물이 좀 차네요. 그 말 뒤로 지연이 그를 흘깃 바라봤다. 하지만 민석은 그 눈길조차 피했다. 그녀의 시선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즈음 지연이 체육관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석이 신발을 갈아 신는 동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민석 씨, 네? 요즘은 좀 괜찮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는 대답 대신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지연 씨는요? 저도요? 그녀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 온도 차이가 민석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어냈다. 그녀가 먼저 돌아서며 작게 말했다. 다음에 봬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희미하게 흩어졌다. 민석은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진 문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그 한마디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로는 나오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그녀가 다시 멀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석은 지연의 SNS를 오래 바라봤다. 캠핑 사진 아래 적힌 짧은 문장. 다시 가고 싶은 계절. 그 한 줄이 민석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햇살처럼 환했지만 그 곁엔 자신이 없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바람이 볼을 스치며 눈가를 식혀줬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래도 괜찮아요. 멀리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조용히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지연은 점점 그의 세상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사랑은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오래 남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면서. 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7장 다시 마주한 계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다. 배드민턴 모임도 어느새 새 얼굴들로 바뀌었다. 지연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빠진 자리는 이상할 만큼 크게 느껴졌고 민석은 그 빈자리를 익숙한 일상처럼 견뎠다. 그도 점점 바빠졌다. 회사 일, 가족의 일,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들이 조용히 마음의 가장자리를 덮었다. 봄비가 흩뿌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석은 오래된 배드민턴 채를 손질하며 체육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거기 지연이 있었다. 예전보다 머리가 조금 짧아졌고 눈가엔 부드러운 주름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그때 그 여름처럼 따뜻했다. 오랜만이에요, 민석 씨. 지연 씨 진짜 오랜만이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에 쌓인 시간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운동이 끝난 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끝나고 잠깐 걸어요. 날씨 괜찮네요. 민석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체육관 근처 작은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막 피어나려는 가지 끝에 분홍빛이 희미하게 맺혀 있었다. 요즘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일도 많고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았죠. 지연은 잠시 웃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땐 조금 복잡했어요, 마음이. 그 말에 민석의 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한 발 앞서 서서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 캠핑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 게 그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 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풀려나오는 느낌이었다. 저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로 괜히 후회도 많이 했고요. 둘 다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옛날의 미안함과 지금의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지연이 벚꽃가지 하나를 손끝으로 건드렸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떨어져 민석의 어깨에 살짝 내려앉았다. 그녀가 그걸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이런 건 운명인가요? 글쎄요, 운명이라 하기엔 좀 늦게 찾아왔네요. 지연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늦게라도 괜찮잖아요? 민석은 대답 대신 그녀의 눈빛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온기가 있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예전처럼 불안하지도 서로를 피하지도 않았다. 민석은 문득 깨달았다. 사람의 인연이란 건 놓친 듯 사라져도 어딘가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지연도 그 또한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옆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지연이 문득 말했다. 민석 씨 다음 주에 벚꽃길 같이 걸어요? 좋죠, 이번엔 제가 커피 살게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오래 남았다. 민석은 그날 밤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엔 어느 봄날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용히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소설 바람이 스미는 시간 8장 함께 걷는 속도. 벚꽃길을 걷던 날 민석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꼈다. 지연이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예전엔 이런 길 걸으면 혼자 있는 게 익숙했거든요. 이젠 옆에 누가 있는 게 이상하게 편하네요. 민석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햇살이 지연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아 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좋네요. 둘 사이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건 이미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후로 그들은 매주 한 번씩 산책을 했다. 때로는 공원 벤치에서 도시락을 나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느 날 지연이 물었다. 민석 씨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요?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젠 덜해요. 예전엔 고요하면 공허했는데 요즘은 그 고요가 괜찮아요.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왔다. 햇살은 뜨겁고 두 사람의 관계는 잔잔하게 익어갔다. 민석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이젠 그녀를 잃을까 봐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처럼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표현했다. 지연의 생일에는 작은 머플러를 건넸다. 요즘 바람 불면 좀 쌀쌀하잖아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머플러를 품에 안았다. 이런 거 받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햇살에 반짝였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옆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시간은 흘러 그들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민석은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꼭 뜨겁게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 때로는 천천히 마음이 다시 믿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이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설레는 첫사랑의 불꽃과는 달랐다. 대신 그건 서로의 삶 속에 스며드는 햇살 같았다. 어느 저녁 지연이 말했다. 민석 씨 있잖아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아쉬워요? 민석은 웃었다. 그건 이제 누군가의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바라봤다. 그리고 망설이다. 살짝 손끝을 포개었다. 그 순간 말도 없고 약속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다. 그날 밤 민석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멀리서 봄밤의 냄새가 다시 스며들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야 알 것 같다고. 사랑은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함께 걸어주는 거라고. 그는 미소 지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 속도면 충분해요.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더 조용하고 깊은 장으로 넘어갔을 뿐이었다.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서로의 곁에 머물러주는 그게 진짜 동반자의 이름이었다.